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나리 박나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혼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도 부장판사로 근무할 때 법원에서 가사조정 많이 진행해봤는데요. 보통 이제 1시간 단위로 이렇게 조정이 잡혀 있습니다. 사실 10년, 20년 오랜 시간의 결혼 생활을 끝맺는 건데 1시간 만에 조정 성립되기는 되게 힘들겠죠. 이혼 자체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시간 만에 조율되는 건 참 쉽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얘기를 해보면 어느 정도 서로 원하는 선이 근접을 해요. 조율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2시간도 하고 3시간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네, 제가 했던 사건도 3시간 걸려가지고 결국 조정이 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판사님들이 어떻게 진행하는지 이런 것도 중요한데요. 어떤 사건들은 판사님들이 붙잡고 조정할 때까지 못 간다 하시는 사건들도 있어요. 판사님이 안 보내주면 나 안 해요 이러면서 뭐 박차고 일어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당사자고 변호사고 이제 곡소리 나는 거죠. 예, 물론 이런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기는 합니다. 조정하기 전에 담당 판사랑 한번 미팅을 하거든요. 이거는 이렇고 어떻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판사님 얘기를 하시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이혼을 전제로 한다고 하면은 재산 분할이 판결로 봤을 때 이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적정할 것 같으니까 이 정도 선 안에서 조율하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이제 판사님이 직접 얘기를 한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조정위원이 자기가 판단하에서 적정선에서 이제 제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든 간에 조정에서 말한 내용이 최종 판결에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조정에서 제시된 대로 안 하고 조정을 안 했다고 해서 꼭 판결에서 불리하게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 점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 해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한 명은 이혼을 원하고 한 명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이 경우는 조정 자체가 더 이상 진행되지를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죽어도 이제 이혼을 동의할 수 없다. 혼인관계 유지하겠다. 그러면 조정 시작할 때 처음부터 그런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조정할 의사가 없는데 그 이상의 논의를 하는 건 서로 시간 낭비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판사님한테 또는 조정위원한테 저는 조정 의사가 없습니다. 빨리 변론기일 잡아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 그 기일 전에 미리 서면으로 이런 의사를 표시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조정에서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이런 거 궁금해 하시는데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일반한테 명확한 유책 사유, 뭐 외도라든가 폭행 뭐 이런 게 있는 경우에는 그런 걸 조서에 남기기 위해서라도 위자료 명목으로 얼마 지급한다 이렇게 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판결에서처럼 이유에다가 이제 이 사람이 바람 폈다 부정행했다 이렇게 이유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건 아니고요. 조정 조항에다가 얼마를 뭐 1,000만 원 또 2,000만 원 위자료를 지급한다 이렇게 기재를 하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경우에는 쌍방이 유책인 경우가 많고요. 그런 경우에는 위자료는 이제 서로 없는 걸로 한다 이렇게 하고 재산 분할만 정하는 경우가 더 많긴 합니다. 자, 그럼 조정 언제 하는 걸까요? 우선 상대방이 처음부터 조정으로 신청을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선 조정기일이 제일 먼저 잡히고 조정이 안 되면 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처음 소장 제출돼서 이혼 소송을 하다가 조정기일을 잡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소송을 하다 보면은 양육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오고 가면서 대충 각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변호사들이 저희 조정기일 한번 잡아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판사님이 알겠습니다 조정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판사님이 먼저 제안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보니까 판결로 하는 것보다 조정에서 뭐 이런 부분 조율해가지고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조정기일 한번 잡아보면 어떻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사실 언제 어떻게 조정의 회부가 될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사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럼 조정에서 제일 중요하게 얘기되는 게 뭘까요? 네, 맞습니다. 재산 분할이고요. 대부분 어차피 이혼은 하는 건데 양육권은 누가 갖고 재산 분할을 얼마나 할 거냐 이거 가지고 싸우죠. 왜냐하면 조정조서를 쓰게 되면은 이게 판결문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서로 한치의 양보도 없이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제 조정위원들이 한쪽 내보내고 한쪽씩 불러가지고 얘기를 들어보거든요. 아무래도 상대방 있으면 본심을 얘기하기가 힘드니까 그렇게 하시는 건데요. 저쪽에서 얼마 준다고 하는데 얼마 정도 받기를 원하냐 뭐 이렇게 양쪽 얘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보면서 금액을 이제 조절을 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율이 되면은 그때 이제 조정조서를 작성을 하고 그게 판결문과 똑같은 효력을 갖는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뭐 1시간, 2시간 했는데 재산 분할해서
뭐 1,000만 원 정도 이 갭이 차이가 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빠른 시일 내에 조정기일을 한 번 더 잡아서 그거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판사님이 이제 내려와서 들어보시고 이 정도면 되겠다 싶은 금액으로 강제 조정 결정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도 판사 생활할 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쌍방이 이 일을 안 해서 강제 조정으로 끝낸 경우도 많거든요. 자, 또 중요한 거, 이제 친권, 양육권이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양육비, 면접 교섭, 뭐 한 달에 한 번 할지 아니면 한 달에 2번 할지 아니면 4번 할지 뭐 이런 거 정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정위원들이 이제 설득을 하는 거예요. 누가 더 키우기가 적당해 보이고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상대방을 설득을 하죠. 이런 사정 때문에 아빠가 키우는 게 더 좋겠습니다. 아니면은 뭐 엄마가 키우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대방 설득하는 과정이고요. 이혼이라는 게 특히 뭐 양육권 같은 경우는 부부간 그리고 자녀가 걸려있는 일이고 한 가정 내의 일이기 때문에 판사가 이제 너네 이렇게 해라 라고 판단하기보다는 두 사람이 조정이나 뭐 협의 또 합의 뭐 이런 걸 통해서 자기들끼리 협의해서 정하게 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만약에 양육권을 서로 가지겠다고 뭐 너무 다툰다 이런 경우에도 좀 조정이 좀 힘들 수는 있죠. 서로 양육권 가지겠다고 하면은 가서 조사를 해서 누가 더 잘 키울 수 있는지 이런 거 살펴보고서는 판사님이 이제 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조정기일은 몇 번 하나요? 이거는 정해진 건 없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판사님이 뭐 하루 종일 붙잡고 안 보낼 수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사건에서 조정을 뭐 몇 번 할지 뭐 몇 시간이나 할지 이런 건 정해진 게 없어서 판사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은 여러 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대략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은 보통은 한두 번 정도 하게 되고 안 되면은 다시 재판으로 넘어가는 게 보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조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이게 조정이 결렬됐다고 해서 바로 이제 뭐 바로 나가시는 건 아니고 조정위원들이 조정하다가 안 되는 걸로 결론이 나면 판사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몇 분 있다가 이제 판사님 판사실에서 내려오시거든요. 판사님이 오시면 결국은 이렇게 돼서 결렬이 됐습니다. 라고 이제 조정위원이 보고를 하고 그럼 이제 판사님이 서로 의견 차이가 너무 크지 않으면은 한 번 더 조율을 해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접 본인들 의견도 들어보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판사님이 오늘 기일은 이제 조정 불성립으로 정리하겠다 이렇게 하시고 다음번에는 며칠 날 재판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혹은 가사 조사를 하겠습니다. 또는 뭐 부부 상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적당한 절차를 알려주시죠. 오늘은 이혼 조정 기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